이번 하락이 이더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3일 오후 6시 반이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예상 가능한 경로 그리고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개미의 의견일 뿐이니까 맹신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시나리오와 동일하다면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폭등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실 거면 내용을 꼭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더리움을 보기에 앞서서 저번 비트코인 분석 먼저 짧게 복귀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비트코인 영상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플랫이 나오면서 W 그리고 X 파동 이후에 확산 삼각형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다 라는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이 확산 삼각형의 경우에는 AC로 이루어진 추세 라인을 뚫어주는, 즉 페이크아웃이 나와 주어야지 컨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파동이 아래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떨어진 파동을 A파동, 옆으로 밀어낸 구간을 B파동, 이 B파동이 완성이 되면 C파동으로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을 토대로 이더리움을 볼게요. 자, 먼저 토탈2 차트입니다. 토탈2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 코인의 시총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봉상에서 굉장히 큰 컵앤핸들의 넥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넥라인 리테스트가 끝이 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만 모두 지나면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넥라인을 뚫은 뒤의 시점에 대해서 이 구간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3개의 파동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파동으로 올랐죠. 그럼 이 자체로 A파, B파, C파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크게 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으로 A파, B파, 그리고 C파로 떨어진 이후에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이 하락 파동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락 파동이 모두 완성이 되고 나서야 위로 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뜻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하락 범위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탈2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하락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넥라인 리테스트가 모두 끝이 나면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등장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고점을 여기로 잡느냐 혹은 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카운팅이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나오는 파동은 동일해요. 이 구간에서는 임펄스로 하락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가 고점이라면 이렇게 W 그리고 X 그 다음 Y 파동이 나오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어색한 점은 W 파동에 비해서 Y 파동이 조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시나리오를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시나리오 또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Y 파동 속에 플랫이 들어있죠. 플랫에 1파 연장 임펄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점을 여기로 가정한다면 심플하게 이렇게 A파동, 이렇게 B파동,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점을 여기로 설정을 하든 고점을 여기로 설정을 하든 두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카운팅은 여기서 1파 연장 임펄스가 나오는 과정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왜 1파가 가장 긴 1파 연장 임펄스로 보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얘가 1파 연장 임펄스가 되지 않고 3파가 연장이 된다면 얘는
굉장히 깊게 떨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3파 연장 임펄스가 나와버린다면 시즌이 종료라고 봐도 될 만큼 깊게 떨어져야 돼요. 즉 지금 간단하게 작도를 해봐도 1.618 비율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2500까지도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 그래서 3파 연장의 시나리오로 보기에는 낙폭이 시즌 종료를 가리키는 이런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자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5파 연장 임펄스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나온다면 굉장히 길게 찌르기 때문에 딥하게 찌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임펄스는 1파 연장 임펄스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이런 패턴의 넥라인도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이 넥라인 또한 현재 여기서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파 연장 임펄스가 나와주면서 최대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로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구간에서 일주일 동안 옆으로 밀었던 박스를 아래로 이탈을 시켰어요.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박스가 아래로 이탈되었다면 반대로 얘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즉 여기를 위로 넘기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충격 파동이 하나, 둘, 세 번째 나오는 세 번째 충격 파동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면 돼요. 이 충격 파동은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3파가 나온다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1, 2, 3이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파까지 나오고 5파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심플하게 하나의 파동은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동까지 나오고 다섯 번째 파동까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떨어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여기서 조정 파동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올렸다가 내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잡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 떨어지는 파동을 보면서 여러가지 피보나치 비율이 겹치는 구간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시황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 모두 마무리되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큰 상승 파동을 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매수를 기다려 볼게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